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 세무에게 소행sem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그 주요 내용을 Q&A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라든가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을 해서 그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이라든가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사용자의 그 귀책 사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 지급은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그 생계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예방 방법에 따라 그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이나 격리가 되어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때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감염 예방법에 따른 유급 휴가비나 생활지원비 제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휴가비의 그 지원 대상은 격리된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입니다. 지원 수준을 보시면은요. 1일 13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개인별 1급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인데요. 지원 수준을 보시면은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을 이제 긴급복지 지원의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 중에 확진 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이제 완료된 이후에도 그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때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매출 감소라든가 부품 공급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부품업체의 그 휴업에 따라서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한편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이제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가라든가 휴직 등의 그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근로자의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그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이때에도 변경된 그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그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을 해서 사직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그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 조정 대신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인지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합니다. 병가라든가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 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 부여 시기를 조정하는 데 그쳐야 하고요.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8번째 사항입니다. 회사 건물 내에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서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을 하거나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휴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9번째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 희망 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제 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그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그 배려 차원에서 그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공지를 했다면 일부 부서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사용자의 규칙 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의 부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그 제외되지 않는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한 번째 사항입니다. 사업장이 폐업되면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이직 확인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이직 확인서를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등록한 이직 확인서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 확인서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100만 원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